7월에 정부한테 돈 받으셨죠? 근데 이제 8월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으시죠?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한 소비 쿠폰.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다시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일부는 단순한 환수가 아니라 5배의 제재금, 형사처벌, 그리고 향후 모든 정부 지원 대상 제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겠어? 하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복지 전문가 이현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복지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지금 정부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 이슈,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수가 시작되는 배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비 쿠폰을 이미 받으신 분들,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어디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잘못 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하나라도 놓치면 불이익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엔 받았지만 8월엔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는 돈, 그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신청 가능한 소비 쿠폰, 뭐가 달라졌나? 요즘 주변에서 소비 쿠폰 받았냐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 대상이 매우 넓고 신청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 이미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망설이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번 소비 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분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7월 21일 하루 동안만 무려 697만 5천 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동안 지급된 쿠폰 금액만 1조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과거 2021년 5차 국민지원금 때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로 신청이 몰린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소비 쿠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개인이 직접 선택해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기,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기, 선불카드로 수령, 모바일형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형 지역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하는 것이었고 전체 신청자의 약 77%가 카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맹점 이용이 편리하고 사용 내역도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신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 쿠폰은 신청만 하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해서 받는 구조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7월 넷째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됐고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받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며 신청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쿠폰은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뒤에 설명드릴 환수 조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이미 신청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소비 쿠폰이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환수 대상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 소비 쿠폰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쓰면 안 되고 정해진 지역과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이 쿠폰은 자신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지방에 내려갔다고 해도 거기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모든 매장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동네 슈퍼, 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는 대부분 제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달앱, 인터넷 쇼핑몰, 여행 예약 사이트 등에서는 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선가 할인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용 기한입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이 남아있어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다 쓰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 대형마트, 온라인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정부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그 이후엔 소멸.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소비 쿠폰을 잘못 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해진 조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허위로 결제하거나 쿠폰을 현금처럼 거래하려는 경우엔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니라 돈을 다시 내야 하는 환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편하게 쓰고 싶었을 뿐인데 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정부가 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수 조치를 시행하려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실제로 환수 대상이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그런데 왜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쿠폰 받았고 지정된 곳에서만 쓰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쓴 소비 쿠폰이 정부 기준에서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돼 환수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상권에서 실제 소비를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가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아라는 조건이 붙은 돈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목적을 어긴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사이 전국 단위로 소비 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정상 거래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와 제재 부과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런 문제가 단지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편해서 그랬다 하는 일상 속 실수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억울하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최대 5배, 심하면 형사처벌, 그리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실제로 적발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실제 환수 대상이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어떤 행동이 환수 대상이 되나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정부가 그 돈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에 대해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니라 공공목적 예산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썼느냐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환수 대상 행동부터 말씀드릴게요. 1. 소비 쿠폰을 중고거래 앱에 올린 경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민생회복 쿠폰 팝니다. 지역상품권 판매합니다. 라고 게시글 올린 경우 게시만 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기록 자체가 문제로 간주됩니다. 2.
가맹점과 짜고 허위 결제만 한 경우, 물건을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고 가게 사장님과 서로 짜고 결제만 한 후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결제 후 사장님이 현금 9만 원 돌려주고 만 원 수수료 받는 식. 이는 명백한 깡, 즉 현금화이며 불법 거래입니다.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3.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만 받아서 넘긴 경우, 어르신 대신 자녀가 신청하고 받은 쿠폰을 어르신에게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경우, 이 또한 정해진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가족 간 거래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4. 상품권을 현금처럼 교환한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을 은행이나 업체 등을 통해 실제 물건 구매 없이 현금으로 바꾼 경우, 특히 지류형 상품권은 개인 간 현금 거래가 쉬워서 지금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온라인 불법 거래 유도 메시지 클릭. 최근 소비 쿠폰 깡 가능, 현금화 90% 보장 같은 광고성 메시지나 문자가 돌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거나 클릭만 해도 사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한 거다라고 주장해도 의도성이 인정되면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편의를 위한 행동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 좋은 의도였는데 이런 이유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쿠폰의 사용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고거래, 깡거래, 허위결제, 현금교환, 가족명의 대리 사용. 이 5가지 유형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주거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5번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 사례들, 나는 그냥 실수로 그랬다,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실수나 착오도 관용 없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환수와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정부가 밝힌 제재 기준은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소비 쿠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조치입니다.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20만 원을 허위 결제로 썼다면 20만 원을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단계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 부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외에도 추가로 벌금 개념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30만 원 받았는데 부정 사용으로 걸리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라도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정 사용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맹점과 짜고 결제만 한 뒤 현금 돌려받은 경우, 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고 현금을 챙긴 경우, 가족을 사칭해 타인 명의로 받아낸 경우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십 명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제재로는 다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부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향후 긴급복지, 재난지원금, 장려금,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정부 사업에서도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 잘못했을 뿐인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앞으로 몇 년간 모든 혜택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소비 쿠폰이 혹시라도 문제되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실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추적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 지금 실제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쓴 건 괜찮겠지. 지금 단속하는 것도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단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단속이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 협업, 그리고 실시간 감시 체계까지 갖춰서 빠짐없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실시간 차단. 가장 먼저 단속이 시작된 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앱입니다. 이곳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지역상품권, 지원금 팝니다. 같은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삭제하고 등록자 정보까지 추적합니다. 정부와 플랫폼 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사용 패턴 분석으로 허위 결제 식별. 두 번째는 카드사, 지자체, 행안부가 협력해서 쿠폰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사용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결제,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 사용, 동일한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 발생. 이런 데이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되고 추가 조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포착된 내역은 지자체에서 전화 확인 또는 현장 조사로 이어지고 필요시 경찰 수사나 행정처분까지도 연계됩니다. 가맹점도 함께 단속 대상입니다. 쿠폰을 받는 소비자뿐 아니라 결제를 처리한 가게, 즉 가맹점도 단속 대상입니다. 가맹점이 물건을 팔지 않고 단순히 결제만 해주거나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응했다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심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여 곳의 이상 결제 패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허위 결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현재 소비 쿠폰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중고로 판매하거나 가게가 허위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는 실제 조사와 처벌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괜찮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을 단순한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정밀하게 관리되는 공공예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다 보니 부정 사용이 됐다, 몰라서 그랬다, 이런 이유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감시하고 있고 기록은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환수, 벌금, 형사처벌, 향후 지원 제외까지 모든 불이익이 따라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 소비 쿠폰을 안전하게 문제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안전하게 소비 쿠폰 쓰는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지금까지 소비 쿠폰의 조건, 부정 사용 유형, 그리고 정부의 단속과 처벌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식 경로로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신청은 반드시 정부 또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앱, 은행 창구 등 검증된 경로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 SNS로 전달받은 앱 설치 주소 등은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절대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달린 문자나 카카오톡은 대부분 스미싱, 즉 개인정보 탈취 시도입니다. 설령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받았다 해도 직접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하세요. 소비 쿠폰은 정부가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헷갈릴 때는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조회 기능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절대 결제만 하고 현금 받는 행위 하지 마세요. 가게 사장님이 결제만 해주시고 제가 현금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이건 단순 편의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속여서 현금화하는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응했다가 가게는 등록 취소, 본인은 환수벌금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이 남아있어도 자동으로 소멸되고 심지어 사용 안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받은 소비 쿠폰은 미루지 말고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세요. 특히 지역 상품권의 경우 연장 없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앱이나 문자로 받은 알림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누구에게도 쿠폰을 넘기지 마세요. 어머니, 쿠폰 불편하실 테니 제가 대신 받아서 현금 드릴게요. 이런 가족 간 대리 사용도 상황에 따라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지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고 직접 사용하는 조건이 붙은 공적 예산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명의되어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복잡한 법이나 제도에 휘말릴 일 없이 지원금을 안전하게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받은 돈이지만 아무 데서나 아무 방식으로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몇만 원 아끼려다 몇십만 원을 잃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영구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비 쿠폰 제대로 쓰는 법, 실제로 벌어지는 단속 현황, 그리고 환수 대상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쿠폰을 받았지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 걷는 노와 함께한 이현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